됐으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게노리 이시다라고 하고요. 간사이 대학교 정책학과 교수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심포지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 앞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생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명보험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발표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요. 먼저 한국과 일본의 인구 통계학적인 트렌드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활 환경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삶에 대한 불안과 또 노후 준비 그리고 금융상품 선택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 회피성, 그러니까 보험을 피해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를 보시게 되면요. 두 나라 모두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출생률과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별과 관련 없이 비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보시게 되면 35에서 36%,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비정규직이 35, 36%이고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는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6개 선진국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나라들이요. 바로 한국 그리고 일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윗단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합계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6개 선진국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6개 선진국 중에서도 특별히 합계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그 다음 수치는 보시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비혼 남성에 대한 비중을 연간으로 따져본 것입니다. 2005년부터 해서 2045년까지를 전망해서 볼 때요. 사실 2005년 이전에는요. 비혼 남성의 비중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2035년이 되게 되면은요. 자, 이 두 선이 겹쳐지게 되면서 변곡점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후에는 한국의 비혼 남성 비중이 일본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비슷한 트렌드를 여성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혼 여성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마찬가지로 2035년 기점으로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나라가 현재 비슷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에서는 생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출생률 감소, 그리고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세금과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보험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층 같은 경우에요.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또 중산층 그리고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계 재정을 개편을 하게 되면서 생명보험 상품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해약하거나 이전시키거나 만기됐거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혼인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평생 비혼 상태로 남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혼 시기에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험과 관련된 결정은 자꾸 지연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년층 그리고 노령층 같은 경우에도요. 이들은 이제 미래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험을 가입할 기회가 별로 없고 가입률 자체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금 체계가 바뀌게 되고 또 임금률 상승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보험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일단은 젊은 층이 직장 내에서 보험 영업 사원을 만날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직장에서 보험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요, 보험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고 또한 보험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이 접근성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해서 봤었을 때요. 인간관계 자체가 약화되면서 그리고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러한 인지도, 즉 이제 생명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책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일본에서는 좀 상당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 수치는 보시게 되면은요, 연령대별로 해서의 이 생명보험 보장률의 연관 변화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예, 실제로 이제 연령별로 해서 생명보험 커버리지가 연간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다 지금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29세 이하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요, 연령별로 해서 이 보험금 수령액의 변화를 연간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금 수령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특히 2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연령대별로 해서 보험료의 변화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연령별로 해서 보험료가 특히 이제 29세 이하 그룹에서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업계 밖으로 이제 좀 눈을 돌려서 금융포용 그리고 금융소외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5일에 UN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 어젠다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예, UN SDG 하에 17개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러한 17개 목표가 대부분 다 이 금융포용 그리고 금융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금융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은행 계좌나 결제 서비스, 은행 대출, 보험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본인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을 금융포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DG 1번 목표 같은 경우에 또 보시면 이 금융포용과 관련이 있고요. SDG 4도 그렇습니다.
But I think it is better for us 자, 그런데 define financial exclusion 이 in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에 있어서의 금융 포용과 소외는 좀 그 의미가 재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금융 서비스 활용률에 있어서 격차가 있고 Second, 또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in Japan,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요. 가구의 0.6%만이 금융기관의 계좌, 0.6%는 금융기관의 계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22.7%는 금융 자산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금융 자산의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금융 소외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금융 격차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에 있어서의 금융 소외의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고령화,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그리고 또 기업의 복지후생제도 변화, 그리고 금융자산의 이 소유 비중과 관련된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고용 패턴이 다각화된다는 걸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연령과 성별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있어서 지금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즉 평생 독신으로 사는 그런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가족의 상호 지원 기능이 약화가 되면서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이러한 금융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미래 삶에 대한 불안, 노후 준비, 그리고 금융상품 선택 간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생명보험 문화센터에서 중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했었던 설문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설문의 목적은요, 바로 장수사회에 대한 고령층의 사고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삶의 환경과 그리고 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60대 이상과 중년층으로 나눠서 설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층 설문 같은 경우에는요, 1000명의 남성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년층이라 함은 40세에서 59세의 연령층을 포괄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을 자영업,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으로 나눠서 분류를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영업이 전체의 10.9%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47.5%가 정규직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47%가 공무원, 그리고 42.8%가 일반 회사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24%를 차지했었고, 그 중에 7.1%가 임시직 혹은 용역직이었었고요. 16.9%는 파트타임 직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족 관계도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미혼 그리고 결혼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결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비혼 같은 경우에는요 29.8%였었고요. 61.7%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their actual household income, 예, 그래서 가구 단위로 해서 연간 가계 소득이 얼마인지, 가구당 금융 자산이 얼마인지, 총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고요. major life risks, 그리고 미래 생명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장수 리스크, 질병 위험, 요양에 대한 필요 리스크, 그리고 살아남은 배우자의 생존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for 그리고 동시에 preparedness for each of these risks. 이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봤었고, 또 어떤 금융 상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Health condition,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time horizon,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남아있는 시간 할인율이라든지 타임 호리즌, 그리고 금융 지식 정도도 평가를 해서 보았습니다. I want to pick up 예, 그러면 21번 질문 그리고 22번 질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between two groups. 이거는 두 그룹 사이에 있어서, One group is 즉 한 그룹은 another is 결혼한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비혼 남성입니다. married full-time employee and 그리고 이것도 또 part-time employee. 정규직 남성, 파트타임 남성 이렇게 나누어서 봤었습니다. Yes,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 두 그룹 간에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두 그룹 모두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남성은 42%가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고 대답을 했고, 비혼 남성은 35%가 불안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남성은 39%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고, 비정규직 남성은 40%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각 그룹이 다 비슷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약간 다릅니다. 두 그룹 간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 결혼한 남성은요, 은퇴 후를 준비하는데,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81%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혼 남성은 68%만이 노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규직 남성은 노후 준비를 하는 비중이 79%인 반면 비정규직 남성은 52%에 불과합니다. 즉, 두 그룹의 수치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즉,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비슷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들을 이제 질병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미래 리스크에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은퇴 준비를 저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치는 65%였습니다. 생명보험으로 은퇴 준비를 한다는 사람들은 39%였었고요. 그냥 금융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채권, 뮤추얼 펀드, 뭐 이런 상품들은 4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26%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복수 정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도 100%보다 넘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준비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설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시사점들을 좀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설문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시사점이 되겠는데요. Please look at this slide. 이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은퇴 후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즉, 누가 저축 상품을 선호하는가, 그리고 누가 생명보험 상품으로 은퇴 후 미래를 준비하는가 라는 것인데요. 크게 10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 상태, 연령, 그리고 건강 상태, 시간 할인율,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수명, 그리고 또 이 금융 지식의 정도, 연소득, 그리고 또한 은퇴 후 퇴직금, 그리고 생활비, 그 다음에 고용 상태 등등 10가지로 해서 이제 봤었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고용 상태와 그리고 결혼 상태는 1더미 베리어블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과 정규직 그걸 이제 저희가 인터섹션 타임이라고 해서 따로 선별해서 봤습니다. 인터섹션 텀이라고 해서 따로 선별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해당되는 수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양의 값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요인은 저축 혹은 이제 생명보험을 선택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해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로 인해서 저축이나 혹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확률이 저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막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치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치가 높은 것, 낮은 것은 임팩트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즉, 저축 상품과 생명보험 상품에 미치는 영향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보시게 되면 이 노후 준비, 은퇴 준비와 관련된 요인들이고요. 요거는 질병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 그 다음에 요양과 관련해서 본인 그리고 본인의 부모와 관련된 요양과 관련된 준비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결혼 상태, 그리고 정규직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예, 생명보험 그리고 이제 저축 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양로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금보험 같은 것들을 드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근데 두 개가 상반돼서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축에는 마이너스인 요인들이 생명보험에서는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활용할 확률이 낮습니다. 혹은 연금보험을 활용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이라든지 건강 상태, 그 다음에 금융 지식의 정도 이런 것도 살펴봤었는데요. 그랬더니 생명보험 가입률과 관련된 차이는 그렇게 이것들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었고 오히려 이제 결혼 상태이냐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소외와 관련된 요인들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본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혼 상태라고 한다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저축에는 마이너스고 생명보험에는 플러스의 효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축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플러스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Another result of 예, 그리고 또 이 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결과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저축이나 생명보험 혹은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무방비의 비율은 낮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요. 그리고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건강이 좋을수록 저축과 생명보험을 모두 활용을 해서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 두 가지 금융상품을 모두 섞어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 할인율과 관련해서 시간 할인율이라는 것은 타임 호라이즌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범위를 가진, 즉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저축을 선택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길수록 저축과 생명보험과 그리고 연금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 지식이 높을수록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소득이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사람들은 저축과 생명보험 모두를 이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수령액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저축이나 혹은 생명보험을 둘 다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요, 요 수치들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험을 회피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상품과 관련해서요. 젊은 층에게 정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간단한 보험 상품이라든지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라든지 고도의 투명한 보험 상품, 비용 효율적 가성비의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P2P나 마이크로 보험 같은 것들이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보험 상품을 설계해야 젊은 층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보험사가 어떻게 젊은 층을 접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시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이들과의 접점이 줄어드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젊은 층과 접촉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젊은 층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험과의 접점이 지금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 이 난제를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플래너들과 어떻게 더 접촉을 하게 할 것인가, 혹은 이제 전문적인 보험사들과의 이런 컨설팅 비중을 어떻게 높이실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온라인에서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이들을 잘 접촉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생명보험사에 이러한 다각화된 채널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금융 소외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한국 모두에서 이 금융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뒷장으로 넘어가진 않는데요.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